이건 단순한 판도 변화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숙명적인 심판입니다. 지금 자카르타는 비탄의 눈물바다가 되었고, 하노이는 환희의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명한 희비가 엇갈린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쪽은 기적을 일궈낸 영웅을 토사구팽하며 배신하는 길을 택했고, 다른 한쪽은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한국인 지도자라는 진리를 찾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저 김준석과 함께 오늘 동남아시아 축구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한국인 지도자들의 압도적인 위상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의 지휘 아래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군림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진출이라는 기적까지 일궈냈죠.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오만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신태용 감독을 내치고 허황된 유럽식 축구라는 신기루를 쫓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면 서구적 전술이라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베트남은 어땠나요? 그들은 다시 한번 한국인 지도자 김상식 감독에게 운명을 맡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는 180도 뒤바뀌어 전혀 다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범한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축구를 아주 단순한 산수 문제로 착각했습니다. 유럽 귀화 선수 몇 명에 이름값 있는 유럽 감독 한 명만 안 치면 월드컵 티켓이 저절로 굴러 들어올 줄 알았겠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 아닙니까? 축구는 이름값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신태용이라는 거대한 유기적 시스템이 어떻게 인도네시아를 지탱해왔는지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뿔뿔이 흩어져 있던 현지 선수들과 귀화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운영체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엔진을 스스로 뽑아버렸으니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수백억 원짜리 호화 부품들을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엔진이 없는데 그저 멈춰버린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보십시오.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따로 놉니다. 내국인 선수와 귀화 선수들 사이에 흐르는 그 묘한 불협화음,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각자 자기 축구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팀입니까? 결국 조직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자카르타의 그 뜨거웠던 열기는 순식간에 분노와 탄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재입니다. 자, 반대로 베트남은 보십시오. 김상식 감독은 인도네시아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화려한 전술이나 복잡한 이론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베트남에 필요한 건 뜬구름 잡는 점유율 축구가 아니라 당장 승리해서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걸 정확히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김상식 감독은 실용주의의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박항서 감독 시절의 그 도끼서린 정신력을 다시 주입시켰습니다. 아니, 축구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확실한 처방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2024년 미쓰비시컵 정상 탈환, 그리고 최근 U23 대회에서 보여준 그 압도적인 경기력, 베트남 축구의 황금기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신호탄 아닙니까? 팬들이 K매직의 귀환이라며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트남은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축구가 무엇인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졸부근성에 빠져 근본을 버린 인도네시아는 처참하게 침몰하고 있고, 자신들의 가치를 믿고 검증된 해답을 찾아 돌아온 베트남은 다시 동남아의 맹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의 차이고 지도자의 격차입니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 지도자들이 동남아 축구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는 이 사실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제 누가 진짜 승자인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인내심 없는 배신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믿음의 결실이 얼마나 달콤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반전 아닙니까? 조국 축구의 자부심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옛말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에게 저지른 짓이 바로 이 비극적인 고사성어 그대로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그 척박한 인도네시아 축구라는 땅에서 맨손으로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워 튼튼한 집을 다 지어 놓으니까 이제는 공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착각하며 주인 행세를 하고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아마추어 같은 발상 아닙니까? 그들은 성공의 원동력이 감독의 치밀한 전략과 리더십이 아니라 그저 선수들이 잘해서 된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던 겁니다. 이건 신태용이라는 한 명의 지도자에 대한 결례를 넘어 전 세계 모든 축구 지도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그 대가를 똑똑히 보십시오. 인도네시아라는 거대한 함선은 방향을 잃고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물이 차오르니까 그제서야 겁에 질려 신태용 감독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이미 떠났고 인도네시아 축구의 영혼까지 통째로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영혼 없는 육체가 어떻게 숨을 쉬겠습니까? 이게 바로 배신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 마주해야 할 처절하고도 잔혹한 현실입니다. 정말 자업자득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충격적인 드라마는 비단 동남아시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축구의 위대한 선언이자 움직일 수 없는 징령입니다. 한국인을 쓰는 자는 흥하고 한국인을 버리는 자는 망한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하고도 무서운 진리 아닙니까? 우리 한국인 지도자들은 단순히 경기장에서의 전술만 가르치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선수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피고 나라의 명예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법을 가르치는 진정한 스승입니다. 인성부터 정신력까지 기초부터 완전히 바꿔놓는 이 뜨거운 리더십이야말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똑똑히 보십시오. 이건 우리 대한축구협회 KFA에게 던지는 아주 매서운 경고장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산인 국내 유능한 지도자들을 과연 제대로 평가하고 대우하고 있습니까? 김상식 감독이 이번 U23 대회에서 보여준 그 압도적인 성취를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품지 못했던 천재적인 전략가들이 이제 타국에서 영웅이 되어 우리 축구 행정의 무능함을 꾸짖는 뼈아픈 교훈을 안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더 이상 우리 안의 보석을 외면하고 밖에서만 헛된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인도네시아의 몰락과 베트남의 부활은 철학과 존중이 없는 조직이 마주하게 돼 참혹한 미래를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 축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정말로요. 결국 모든 것은 진정성이라는 불변의 법칙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허황된 지름길을 택했다가 처참하게 낙마했고, 베트남은 끝까지 믿음이라는 가치를 붙잡고 다시 승리의 길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공놀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조직이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그 경영 문화에 대한 아주 무거운 교훈입니다. 마음의 설계자라 불리는 우리 한국인 지도자들은 자신의 뜨거운 심장과 열정을 다 바쳐서 동남아 축구의 판도를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의 집을 짓기 위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첫 번째 벽돌을 놓아준 사람을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자격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진리 아닙니까? 정말로요. 자, 오늘 인도네시아의 이 참혹한 실패는 정말 뼈아픈 교훈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 때 동남아 축구는 비로소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가짜가 아닌 진짜 축구를 사랑하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린 김준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십니까? 베트남의 이 화려한 K매직에 동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방식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정신 어시스턴트는 더 강력한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